안녕하세요.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지난달 남편 회사 동기 부부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식사를 마치고 아내들끼리 차 한 잔을 마시다가 자녀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애들을 그렇게 잘 키울 수 있냐며 교육 방법을 전수해달라고 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큰딸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현재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작은 아들은 미국 유명 공대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녀 교육에 관심이 큰 엄마들은 저를 만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꼭 물어보곤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늘 한결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학원을 보내거나 책상 앞에 앉혀둔 적은 없고 알아서들 하더라고요. 애들 스스로 공부하다가 필요한 과목을 더 보충해야겠다고 하면 학원 보내주고 한 게 다예요. 제 대답을 들은 엄마들 대부분은 거짓말 말라며 밥 한 끼 사줄 테니 제발 솔직하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제 말을 믿지 못하거나 재수없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겪은 경험담을 하나 더 말해주는데요. 그건 바로 제 큰딸과 같은 나이의 딸을 키우는 신우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몰라도 큰딸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데에 큰 공을 세운 건 바로 우리 신우였습니다. 물론 신우가 저희 큰딸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제 딸아이가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던 건 아니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녀들의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제가 겪었던 어이없기도 하고 화도 나면서 속상했던 경험 이야기니 재미로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신우와 저는 한 달 차이로 출산을 했습니다. 둘 다 첫 아이를 출산하기로 했고 같은 시기에 딸을 낳아서 출산 후에는 정말 친자매만큼이나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도 보고 알려줘도 주고 좋은 게 있으면 공유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친자매처럼 지내던 신우와 결국 멀어지게 된 때가 오고야 말았는데 바로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시기였습니다. 저는 집이랑 가까워 등하원을 시키기 좋은 일반 유치원에 보내기 희망했고 신우는 들어가는 것부터 힘든 집과도 거리가 꽤 되는 영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희망했습니다. 신우는 신우고 저는 저라는 생각에 이사를 가서라도 딸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겠다는 신우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일반 유치원에 딸아이를 보내려는 저를 답답해하며 바보 취급을 했습니다. 언니,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애만 낳은 거예요? 요즘은 한글 뗄 때 영어도 같이 떼야 된다고요. 내가 언니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영어 유치원 알아봐 줄 테니까 송이 그쪽으로 보내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아가씨.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영어 유치원 차 타고도 1시간은 걸리는 곳이라서 제가 힘들어서 안 돼요. 그리고 오빠도 저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나중에 관심 생기면 보내든가 할게요. 이 언니 진짜 답답하네. 그때는 늦은 거라니까요. 송이 지금부터 영어 안 배우면 다른 애들 영어로 외국인들이랑 대화할 때 혼자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멍청하게 서 있기만 해야 돼요. 송이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아가씨,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저희의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송이한테 영어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알아서 가르칠 테니까 지금은 그냥 내버려둬 주세요. 저희도 생각 없이 아무데나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날 신우는 남편에게 따로 전화해 제 욕을 한 바가지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성인을 무시했다느니 애를 무식하게 키운다느니 배신감이 든다느니 별말을 다 했더라고요. 신우의 말을 전달해주던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부터 미정이랑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지? 미정이 제가 저렇게 유난스러운 아이라니까. 쟤 때문에 내가 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사실 남편은 제가 신우와 친하게 지내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여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좀 유난스럽다는 것이었죠. 이번 영어 유치원 일만 아니었으면 저는 신우를 계속해서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지냈을 텐데 이제서야 남편이 제게 했던 말들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우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고 조금 거리를 두며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우도 제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걸 느꼈는지 예전처럼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거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친자매처럼 지내던 신우랑 멀어진 게 조금 속상했던 저는 잘 풀어서 다시 예전처럼 지내볼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말대로 신우와 거리를 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가족들 모임이 있던 날 저는 별 생각 없이 시댁으로 갔는데 신우는 저를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시모님들 앞에 시조카를 세우더니 영어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아, 하영이 유치원에서 배운 영어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 우리 하영이 영어 잘해서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았잖아. 시조카는 가족들 앞에서 영어 유치원에서 배워온 영어들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알파벳송을 부르고 영어로 인사를 할 줄 아는 시조카를 보면서 신우가 영어 유치원을 보낸 보람을 느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신우가 대뜸 제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송이야, 송이도 방금 하영이가 했던 영어 할 줄 알아? 송이 유치원에서도 영어 배워? 제 딸은 영어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는 아이였기 때문에 신우의 질문에 고개만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제 딸아이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송이야, 5살이나 돼서 알파벳도 모르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언니, 그러게 제가 송이도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된다고 말했죠? 유치원 다닌 지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애들 수준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잖아요.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요? 아가씨, 송이 이제 겨우 5살이에요. 송이 지금 가나다라도 모르는데 영어를 어떻게 배우겠어요? 애들 수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 부모 때문이더라고요. 부모가 현명하게 조기 교육하며 앞서 나가고 부모가 지 편하자고 지 생각만 하고 살면 애들이 뒤처지더라고요. 언니도 우리 하영이 보고 깨닫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기 딸 영어 잘하는 걸 더 돋보이게 하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현명하지 못한 부모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건지는 몰라도 저와 제 딸을 비우는 신우를 보면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신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남편과 제가 가족 모임 내내 표정이 좋지 않자 헤어질 때쯤 신우가 저희 쪽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오빠랑 언니 표정 관리 좀 하세요. 제가 한마디 좀 했다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못할 말 했어요? 나도 내 나름대로 내 조카 생각해서 한 말인데 끼리끼리 결혼한다고 둘 다 정말 한심하네요. 신우의 말을 들은 저는 신우가 앞으로 제 가족과 보고 살지 않을 작정으로 막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막 나올 땐 무시가 답이라는 생각에 남편과 저도 신우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신우 때문에 화가 많이 났는지 내가 저 기집애 때문이라도 가족들이랑 연 끊고 산다. 쟤는 애 낳고 인간 좀 된 줄 알았더니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하진 않네. 쟤 나중 되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송이를 잡아먹을 기집애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신우와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우네 시모가 많이 편찮으신 탓에 신우가 가족 모임에 참석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1년 만에 신우네 다시 가족을 만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신우가 1년 동안 아픈 시모 간병하느라 고생한 걸 잘 알아서 저는 신우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오늘 아가씨 온다고 해서 아가씨가 좋아하는 소갈비찜 해뒀으니까 많이 먹고 가요. 고마워요, 언니. 언니는 예전보다 때깔이 더 좋아지신 게 잘 지내시나 봐요. 송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아직도 일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네, 작년에 다니던 유치원이 괜찮아서 계속 그 유치원으로 보내고 있어요. 제 말에 신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우가 또 영어 유치원 이야기를 꺼낼까봐 저는 말을 돌리며 신우가 있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불편한 티를 냈으니 영어 유치원 이야기는 꺼내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였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밥을 먹다 말고 시조카가 영어로 된 동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조카가 영어로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신우가 옆에 앉아있는 저희 딸에게 물었습니다. 송이야, 송이 지금 하영이가 무슨 노래 부르고 있는지 알아들어? 제 딸은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모른다며 고개를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제 딸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송이 그럼 A, B, C, D는 알아? 유치원에서 A, B, C, D 배웠어? 제 딸이 다시 한번 더 고개를 휘젓자 갑자기 신우가 제 딸의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신우의 행동이라 말릴 틈이 없었고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 모두 신우의 행동에 일동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우에게 머리를 쥐어박힌 딸은 처음엔 어안벙벙해하더니 어른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짓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우는 딸을 안아들고 신우에게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너 진짜 미쳤어? 애 머리를 때리게 왜 때려? 송이가 네 새끼야? 네가 뭔데 내 딸 몸에 손을 대? 오빠, 내가 세게 때렸어? 살살 때려서 살살. 6살이나 돼서 알파벳도 모르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 신우의 말에 서러움이 올라왔던 제가 처음으로 신우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가씨, 송이 이제 한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어 모를 수도 있죠. 그깟 알파벳 하나 모른다고 애 머리 때려요? 아가씨는 하영이 때리면서 가르치세요? 언니가 그깟 알파벳이라고 하는 그깟 알파벳 하나도 모르는 정도면 송이 모질이에요. 제발 현실 파악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영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하나 하는 애라 때릴 필요도 없다고요. 네, 아가씨 잘나셨어요. 근데 제 딸 교육은 제가 알아서 시켜요. 아가씨는 아가씨 방식대로 하시고 제 방식에 참견하지 마세요. 시부모님들도 다른 가족들도 저희를 말리려고 애를 썼지만 제 딸이 남한테 머리를 쥐어박힌 이상 저는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이 뒤집혀버린 거죠. 오빠는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언니는 고졸이죠? 그러고 보면 송이 머리가 언니 머리 닮아서 멍청한 것 같아요. 언니는 송이한테 죄책감 같은 뭐 그런 거 안 느껴져요? 아가씨, 지금 우리 송이한테 멍청하다고 했어요? 네, 멍청하다고 했어요. 제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나요? 송이 밖에서도 멍청한 애 취급받기 전에 얼른 영어 가르치세요. 이런 말은 송이가 내 조카니까 해주는 말이에요? 언니 같은 엄마 만난 송이도 참 딱하네요. 결국 신우는 시부에게 큰 소리 듣고 나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우가 먼저 자리를 뜨고 난 후 시모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작은 애야, 내가 우리 미정이 대신 사과하마. 미정이 제가 막내딸이라 사랑만 받고 자라서 그런지 사리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 부모인 내가 잘못 키워서 저렇게 된 것이니 딸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다오. 어머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왜 사과하세요? 아가씨 자식도 있는 다 큰 어른